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지산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지산의 길은 지산 김복한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홍주의병과 홍성 지역의 독립운동 그리고 신유학과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홍성 지역의 의병, 독립운동 유적지 및 인물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며 이를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대 교육의 시발점이었던 덕명의숙과 이를 세운 일롱, 서승태 선생 관련 유적지 답사에 대한 해설 시간입니다. 덕명의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명학교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배일의식 팽배와 함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자강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내포 지역에서도 을사늑약은 배일의식을 고취시켜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애국계몽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때 배움만이 살 길이라고 여긴 일부 선지자들은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근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유교적 성향이 강한 내포 지역 유생들도 근대 의식 고취와 근대 교육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을 했고 배움의 움직임은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돼 자연스럽게 자강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의병들에게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세영과 이상린, 서승태, 문석환 등이 일본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슴 한편에 접어두고 의병 활동을 하기보다는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운동을 통해 일본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군사적 무력감을 극복하고 어린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자강과 국권 회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마침내 근대 교육기관 설립운동으로 구체화됐습니다. 팔명학교라 불리는 근대 학교가 홍성 지역에 들어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팔명학교란 영명학교, 호명학교, 덕명학교, 동명학교, 화명학교, 흥명학교, 명덕학교,
성명학교 등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중 덕명학교는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서승태 선생이 설립한 학교라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일롱 서승태 선생과 덕명의숙 그리고 광천지역의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본 해설을 통해 본편 시청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롱 서승태 선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롱 서승태 선생은 1854년 8월 3일 태어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요. 자는 성삼, 호는 일롱입니다. 본관은 연산이고요. 본적은 충청남도 홍성군입니다. 부친은 서지호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국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병 활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1906년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이 남포면에서 홍주성을 향해 행군하는 것을 보고 당시 지방의 부호였던 박모의 창고를 허락도 없이 열어서 창구한 곡식을 군량미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1908년부터 국립홍주보통학교의 학무위원을 역임하면서 교육활동에 투신을 했고요.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만회하는 길은 신문화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해서 1908년 상정리에 덕명의숙을 설립해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서승태 선생의 교육열이 알려지면서 당시 기호흥학회 홍성지부에 의해 본학회로 보고되면서 형성신문 1909년 3월 9일자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910년 7월에 있었던 제1회 졸업식에는 서홍모를 비롯해 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놓이자 박창병, 서태석, 방철용, 이희홍과 졸업생 8명이 학부형회를 조직해서 운영이 연장되고 그 덕분에 6회까지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추구했던 덕명학교는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1915년 11월 3일 일본인에 의해서 광천읍 신진리에 광천보통학교가 세워지면서 덕명학교는 폐교가 됐습니다. 1919년 3월 7일 홍성읍 장터에서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3월 6일 광천리 박원식의 집에서 이명종이 박세화로부터 경성의 독립에 대한 상황과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뜻을 기재한 선언서를 보고 박원식과 함께 행동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것이 광천 3.1운동의 발단입니다. 3월 8일에 박원식과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취지의 선언서를 종이에 써서 광천시장과 옹암리 두 곳에 게시해 지역 주민의 독립정신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의 독립선언서를 각 가정에 배부할 것과 광천시장 장날을 이용해 시장에 모인 군중들을 선동해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후 자파상을 경영하던 최응모, 재화점을 운영하던 오인섭, 농사일에 종사하던 성배호 등에게 이 계획을 상세히 전해서 찬동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3월 16일에 서승태 선생을 찾아가 선언서의 내용을 요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3월 18일 서승태 선생은 광천면에서 발생한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오인섭의 집에서 박세화, 이명종, 최응모, 오인섭 등이 선언서 510매를 복사해 이면종과 성배우 등은 이날 밤 독립선언서를 광천리와 옹암리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광천시장과 은하면 대천리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명종, 최응무, 오인섭, 성배호, 서승태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경성 복심법원에서 이명종은 징역 1년 6월, 최응무와 성배호는 징역 1년, 오인섭은 징역 10월, 서승태 선생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가석방되어 집으로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92년에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고요. 현재 덕명초등학교에는 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번 답사에 함께하신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용목 전 소장은 한말 홍성지역 근대 교육운동의 성격에서 을사늑약 이후 자강단체 지회도 조직됐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던천면 국제보상기성회와 기후흥학회, 홍성지회로 국제보상운동과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이 단체에 의해 주도됐다며 기후흥학회 지회원들과 3면 1교제에 입각한 의무교육 시행을 계획한 이들의 노력으로 홍성지역 근대 교육운동이 추진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 직후까지 사립학교 설립은 전무했는데 1907년을 정점으로 변화되었고 1908년에서 1909년은 교육운동의 전성기로 대표적 교육기관이 홍명학교, 호명학교, 덕명학교, 광명학교 등입니다. 이 학교들은 단순한 사립학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단위 근대교육의 척도였습니다. 기후흥학회는 기후지역 출신 인사들이 모여 1908년 1월에 창립했고요. 본부는 서울에 중앙회를 둔 반면 지방에는 지회를 설립해 계몽운동을 확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1909년 1월 16일 인가된 홍성지회 지회장은 서병태, 부회장은 김시원, 총무는 서승태, 평의원은 김교홍 외 10명입니다. 기후흥학회는 1908년 1월 민족 자강을 위한 교육 계몽운동을 목적으로 발기인 정영택을 비롯 기호인사 105명이 서울신문로의 보성소학교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초대 회장에 이용직, 부회장에 지석영, 총무에 정영택을 선출했습니다. 평의원은 유성준, 석진형, 이상재, 윤효정, 장헌식, 정교, 장도, 유근, 유일선, 안종화 등 10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을사조약 후 애국 계몽운동자들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을 진흥시키고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를 설립한 계기입니다. 이때 활동한 애국 계몽운동 단체 가운데 대한자강회가 중심적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1907년 8월 이 단체가 강제 해산되자 11월에 대한협회를 설립해 자강운동의 명맥을 유지해갔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 설립 등 교육진흥사업의 체계에 있는 지역적 추진을 위해 각 지역별로 여러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기후흥학회는 그중 하나로서 서우학회, 한북흥학회, 호남학회에 이어서 설립됐습니다. 2개월 뒤에는 교남교육회, 관동학회도 설립이 됐습니다. 이 회의 기본 정신은 기호적이 아니고 국가적이라 하여 지방적 분열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이 아니라 교육적인 운동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습니다. 회 측에서 보내는 경기도 및 충청 남북도에 흥학하기로 목적함, 전조의 목적을 관찰하기 위하여 학업을 권장하며 회보를 간행하여 일반인사에게 지식을 주입하며 경기도 및 충청 남북도 각 군의 교육을 발전하게 함이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교육진흥을 강조했지만 근본 목적은 물론 독립, 애국 사상의 고취에 있었습니다. 임원과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감독, 서기, 회계 각 1명, 간사 약간명 및 평의원들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회장은 초대 이용직에 이어 윤응열, 김윤식, 홍필지동의 순으로 역임하였습니다. 지회에는 경기도의 광주, 수원, 양근, 장단, 교화, 강화 등 6개군, 충청북도의 청주, 충주, 청양, 풍덕 등 4개군, 충청남도의 서산, 공주, 연산, 당진, 해미, 목천, 홍주 등 7개의 군이었습니다. 이 회의 흥학운동은 유지들의 협력으로 비교적 활발해서 학교 설립을 속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부족으로 1908년 6월 서울 소격동에 교사 양성을 겸한 기후학교를 설립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 학교에는 3년 과정의 본과와 1년 반 과정의 특별과를 두었습니다.
초대 교장은 윤효정이 맡았고 이어 박승봉이 맡았습니다. 교감은 이원생, 김경식, 교사에는 정만조, 이상익, 이장로, 유병필, 유옥겸, 현귀, 김하정, 이항직, 이응종, 유일선, 조희철, 유치훈, 김인식, 남기석 등이었습니다. 회보로 기호흥학회 월보를 발간했습니다. 발행인은 김규동, 편집인은 이혜조입니다. 1909년 7월까지 월간 국판으로 통권 12호를 발간했으나 내용이 국권 회복에 관계된다 하여 제6호, 9호, 10호, 11호 등이 여러 번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창간호에는 의친왕의 함여유신이라는 친필을 실었습니다. 1910년 9월 일본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을 위해서 조선교육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일명 조선교육회라고 합니다. 1922년 11월 한규설, 이상재, 윤치소, 김성수, 조만식 등 47명이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민족교육의 실현 욕구를 표면화, 구체화시켜 결실을 본 것입니다. 1923년 6월 13일 회장 한규설, 임원 이상재, 윤치소, 이달원, 김계병이 선임되어 재단법인 조선교육협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원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3.1운동 후 신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졌는데 이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만세운동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민족의식이 소멸될까 우려해 일제가 세운 공립학교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로써 관공립학교 지원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 한계가 드러나자 사립학교, 강습소, 야학 등의 설치운동 및 각종 교육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문화정치기의 교육운동 특징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학교 증설, 한국인 교육의 차별대우 폐지, 교육용어의 일본어 사용 중지, 한국사 학과목 개설 요구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 민립대학교 설치운동이었습니다. 회장단은 설립 발기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1차로 문, 법, 경, 이의 사부 대학과 예과를 설치하고 400만 원을 모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 3차에 걸쳐 총 1250만 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7부 대학을 계획하였습니다. 9월 26일 회원 1000명이 모여 조선교육회 창립 총회를 열어서 민립대학 설립을 재확인했는데 이 운동에는 각계각층 심지어 친일하는 군수 도의원까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제는 이것을 민족운동으로 파악을 하고요. 1923년 5월 경성 제국대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민립대학 모금운동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족자본 형성이 미숙해서 1차 모금 목표도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1924년 경성 제국대학 예과, 1926년 학부가 설치되자 민족교육운동은 크게 좌절됐습니다. 그 뒤 조선교육회는 각종의 운동회 개최 및 1인 교사 축출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1927년 민족단일당 신관회가 결성됨으로써 조선교육회의 민족교육운동은 발전적으로 해체됐습니다. 비록 민립대학 설치운동은 실패하였으나 이로 인해 각종의 사설 교육기관이 급증을 했고요. 식민지 교육기관이기는 하나 최고 학부로서 경성 제국대학이 설치된 것은 이상재가 이것은 민립대학의 변형이다라고 하였듯이 이 협회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선지자들이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진했던 이런 학교 설립 운동들이 좌절되면서 일본은 조선문화 말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설립, 그 다음에 확산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의 식민교육의 잔재가 우리 교육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선지자분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바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지산의 길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